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 동안 다 되신 거 확인을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컨트롤 패널이 나오셨으면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일단 여기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 스타트가 지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아파치가 하나 있고 MySQL이 하나가 있는데 MySQL 누르셔야 돼요. 아파치는 우리가 지금 쓸 게 아닙니다. 얘는 기본으로 선택이 해제가 안 돼서 설치가 된 거고, 우리가 쓸 건 MySQL이니까 이 두 번째 스타트 이거 잘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보시면 지금 얘가 초록색 하이라이팅이 됐고요. 그리고 PID에 뭔가 숫자가 뜨고 포트에 숫자가 떴어요. 이 상태가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상태고, 여기에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스테이터스 체인지 디텍티드 러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 상태가 러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서버가 잘 켜졌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MySQL을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얘는 켜져 있어야만 해요. 얘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DB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서버 안 켜져 있습니다, 이 서버 지금 돌고 있지 않아요, 못 들어가요 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학원에 와서 이 DB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럼 이 컨트롤 패널 열어서 스타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PID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ID라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많이 보던 거예요. 이 작업관리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파일들이 쭉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고유하게 각각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행된 이 프로그램한테 부여된 번호니까 얘는 껐다 켤 때마다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뀌죠. 근데 포트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는 게 맞아요. 얘는 이제 3306이라고 되어 있는데 MySQL 같은 경우 기본 우리가 따로 설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기본 포트가 3306이에요. 이게 이제 DBMS마다 각각 기본 포트들이 다 존재하는데, 오라클은 뭐 1521, 그리고 포스트그리는 5432, 뭐 MS SQL은 1433 이런 식으로 기본 포트가 다 있어요. 이 디폴트 포트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는 사실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XMPP를 각자 컴퓨터에 설치했죠. 각자 컴퓨터 로컬에 설치를 했고, 나는 이 로컬에 있는 이 XMPP가 제공하는 DBMS MySQL 서버를 통해 접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거에 접속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로컬에 있는 거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외부의 접속자들이 내 DB 서버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보통 기본 포트는 보안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좀 포트를 수정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얘가 3306이면 맞아요. 만약에 3306 했는데 에러가 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땐 포트를 바꿔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3306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 일단 서버를 꺼 놓을게요. 켰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켜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얘는 안 바뀝니다. 내가 서버를 켜도 이 X가 돌아오진 않아요. 뭐라고 해요.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우리는 네? 상관없어요. 그냥 스타트 했을 때 포트만 잘 나오면 돼요. PID랑 그리고 이 초록색 하이라이팅만 잘 되면 돼요. 포트가 안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자, 일단은 지금 회원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으신 거죠? 일단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로 하고, 여기 컴피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얘는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고, 얘를 누르면 이거 안 돼? 잠시만요. 뭐야 이거? 단축키가 겹치나 보네요. 제가 그 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컴피그 눌러보시면 여기 my.ini라고 있어요. 우린 이거 누를 거고요. 메모장이 하나 열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얘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게 메모장 수정사항이 없으면 여기 별이 없어요. 수정사항이 생기면 여기 별 생기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세팅들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주석 걸려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저장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세팅 막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딱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세팅에서 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띄어쓰기 하나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밑으로 살짝만 내려오면 여기 MySQL D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MySQL D라고 하는 영역에 이 대괄호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놔볼게요. 지금 저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커서 놓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눌렀을 때 포트로 안 넘어가고 한 칸이 띄어져 있다, 이런 거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포트로 넘어갈 때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 대괄호 옆에서 엔터,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거랑 똑같이 소대문자 똑같이 적어주시고 띄어쓰기도 똑같이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적고 띄어쓰기 같은 거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화면에 보이는 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설정을 하는 건데, 얘는 어떤 설정이냐면 우리가 이 설정을 하지 않고 썼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소대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대문자로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 같은 걸 만들 때 테이블 이름을 소문자로 만들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적어 주셨으면 저장,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원님은 여기서 이 3306을 3305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고 이따가 다 세팅 다 끝나고 났을 때 한번 재시작 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3306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다 하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거의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 UTF-8 세팅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5줄이 앞에 다 샵이 걸려 있는데 이 샵만 지워줄게요. 5줄에 걸려있는 샵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UTF-8은 뭐겠어요? 인코딩이겠죠? 우리 한글 제대로 인식하라고 인코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걸려있던 5줄을 샵을 다 제거를 해주고 주석을 없앤 다음에 저장, 컨트롤 S로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종료. 자, 지금 우리가 서버를 끈 상태에서 설정을 바꿨죠. 만약에 내가 서버를 킨 상태에서 설정을 바꿨다, 그럼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돼요. 우린 끈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서버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없이 켜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이 MySQL 서버를 사용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얘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DB를 우리 컴퓨터에서 쓰기 위해서 환경 구축을 꽤나 어렵게 해야만 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편하게 사용할 그 서버를 구축을 한 거고요, 지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CMD 창 한번 열어볼게요. CMD가 뭔지는 아시죠?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컴퓨터의 경우 저랑 비슷하게 경로가 잡혀서 시작이 될 거고요. 개인 컴퓨터에서 이 OS 윈도우 접속할 때 계정명을 바꿨거나 이러면 여기가 좀 다를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명령어 몇 개 쳐가지고 폴더 이동을 좀 할 건데요. cd 라고 하는 걸 치고 한 칸 뛸 거예요. 자, 얘는 change 디렉토리라고 해서 이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 내가 폴더를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막 엄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경험해보는 거니까. cd 해놓고 역슬래시 한번 누르시면 원화 표시로 뜰 겁니다. 그리고 일단 C 여기로 이동을 해볼게요. 못가네. 자, 그러면 cd 아닌데 이거네요. 이렇게 원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안 가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이 상태였잖아요. 경로가 여기 있을 때 cd 띄고 점점 cd 띄고 점점 해도 C로 가요. 어차피 우리가 시작이 C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cd XAMPP, 우리가 아까 설치한 경로죠. 만약에 저랑 다르게 C 드라이브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드라이브나 폴더 경로를 다르게 잡아놨다, 그럼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이 XAMPP 폴더예요. 지금 설치했던 폴더. 이거를 여기 파일 탐색기에서 찾아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이렇게 폴더가 존재하죠. 이 안에 저는 어디 갔어? 응? 빈이 왜 없지? 여기. 이렇게. 전 여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동을 하는 건데 cd mysql 폴더 한번 또 들어오고 XMPP에 들어오고 cd 빈까지, 저는 여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명령어 치고 안 들어와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폴더 찾으면 여기서 바로 이 경로로 명령어 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들어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건 이 빈 상태에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워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이 빈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명령어는 mysql.exe 띄고 -u 띄고 rot 띄고 -p, 이 경로를 들어온 다음에 이 명령어를 쳐야만 합니다. 경로가 빈까지 못 들어왔으면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안 될 거예요. 따라 쳐보시고.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뭔가 하는 거는 사실 익숙하지가 않죠. 저도 많이 안 써서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방식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나 해보는 거고.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엔터 패스워드라고 하면서 뭐가 하나 뜰 거고, 근데 우리 지금 패스워드 설정한 적 없죠? 실제로 우리 컴피그에 들어가서 뭐 패스워드를 만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설정한 게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 빈 폴더 안에 실제로 MySQ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얘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얘가 이 폴더에 들어와서 그냥 더블 클릭으로 엔터로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뭐가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뜨는데 얘를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서 강제로 실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U는 계정 이름이에요. 내 아이디는 루트고 패스워드는 했는데 우리 패스워드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고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얘가 패스워드 입력해 라고 물어봤지만 우리 설정한 거 없으니까 그냥 엔터, 아무것도 없이 엔터를 치면 알아서 이렇게 되고 들어와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MariaDB 해놓고 non이라고 떼어 있는데 이 MariaDB가 우리가 사용하는 MySQL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구동시킨 이 MySQL 서버에 서버를 켜놓고 이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접속을 한 거예요. DB 서버 안에. 이렇게 여기서 exit 검색하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빠이라고 하면서 내보내 줍니다. 나가는 방식이에요. 들어오는 방식과 나가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거 방향키 위키 누르면 아까 전에 입력했던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p 제거하고 루트까지만 치고 엔터를 쳐보면 그냥 바로 들어와줘요. 어차피 설정한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이 .exe 라고 하는 이 파일 확장자명 executable이라고 하는 이제 실행 파일이었잖아요. 이거는 생략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쳐도 똑같이 들어와집니다. 결국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우린 지금 여기에 서버를 켜놓은 상태로 접속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쳐볼까요? show databases 세미콜론까지. show databases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뭔가 나왔죠? 오, loss in set 하면서 뭐 0.001 세컨드 나왔어요. 5개의 줄을 찾아서 보여준 거고요. 그걸 작업하는 동안 0.001초가 걸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에러 메시지를 다 보여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충분히 DB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우리가 보겠다, 보여줘라 라고 명령어를 입력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랑 똑같이 XAMPP 자체를 처음 다시 설치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5가지가 나올 거예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 사용해서 명령어 입력하고 그걸로 이거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UI도 좀 떨어지고,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긴 하지만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클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명령어로만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툴을 또 하나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서버를 지금 껐어요. 여기 지금 스타트로 바뀌었죠? 꺼놓은 상태에서 이 연결된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얘를 쳐볼게요. show databases. 일정 시간 동안 뭐라고 뜨다가 안 돼요. 그리고 unknown으로 바뀌었죠. 서버가 꺼진 상태에서는 접속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러 오신 다음에 DB 관련된 기능을 막 열심히 만들다가 실행을 딱 시켰는데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저한테 손을 드세요. 가보면 얘를 안 켰어요. 얘를 안 켜놓고는 DB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버가 안 도는데
우리가 거기에 접속한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켜야만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끄도록 할게요. 실제로 얘를 쓸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아, 참,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지.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킨 다음에 cd 어쩌고 해가지고 빈까지 찾아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폴더를 실제로 찾아온 다음에 주소창 클릭하고 여기다가 cmd 하고 엔터 치면 이 경로에서 cmd 창이 떠요. 이렇게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쓸 거 아니니까 얘는 끄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 다운받을 게 하나가 있는데,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침해보시면 SQL 요그 커뮤니티 다운로드 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열렸을 거고, 저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SQL 요그 커뮤니티 에디션 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걸로 들어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나와요. 그쵸?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우리는 이 DBMS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 쓸 때 이클립스 쓰듯이 우리가 MySQL 쓰려고 지금 SQL 요그라고 하는 툴을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이제 언어 개발을 하고 코딩을 하고 컴파일을 돌려서 실행을 시킬 때 사실 이클립스 같은 거 안 쓰고 메모장으로도 돼요. 메모장에다가 코드 입력한 다음에 그 메모장 저장하고 나가서 그거 강제로 컴파일하게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똑같이 실행돼요. 대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콘솔로 나와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툴들 쓰면, 이클립스 쓰면 어때요? 알아서 컴파일 해주죠. 우리가 그냥 코드만 짜면 컴파일은 알아서 해줘요. 편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런 툴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SQL 요그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건데, 내가 쓰고 싶은 툴이 얘가 아니야, 다른 툴 쓸래, 다른 툴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도 사실 이 SQL 요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주로 쓰던 건 이제 헤이디 SQL이랑 PG 애드민 같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걔네들을 좋아해요. 근데 얘가 SQL 요그가 MySQL이랑 호환이 제일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툴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유사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축키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SQL 요그 커뮤니티 에디션 이라고 하는 거, 얘를 클릭을 할게요. 그럼 밑에 뭐가 받아집니다. 자, 얘도 설치가 끝나면 이 실행 파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게 뜰 거예요. 우린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겠죠? 영어 원하시면 영어 하셔도 되고, 중국어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일본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한국어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설치 마법사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다음 동의해주고, 다음. 자, 여기서 시작 메뉴에 바로가기 만들기, 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런 거 있는데, 원하시면 하시고요. 필요 없으면은 저처럼 해제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거 설치할 때 바로가기 만들기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제거를 좀 하는 편인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놓을까? 그리고 다음, 이 설치 폴더 바꾸셔도 되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깔끔하니까 그냥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용량이 정말 부족해서 20메가가 안 된다, 그래서 난 옮겨야 된다 하면 옮겨서 받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설치 누르시면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금방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지막에 실행하기 마침 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 해제해도 되고 그냥 한 채로 마침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처럼 이런 게 뜨신다면 원하는 걸로 또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저랑 똑같이 처음부터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바로 떴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체크박스 해제하고 마침을 눌러서 바로 실행을 안 했다, 그럼 아까처럼 윈도우 검색 한 다음에 SQL 요그 라고 치시면 SQL 요그가 하나 나올 겁니다. 또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 딱 누르고 키시면 아마 이 창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기존에 쓰던 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뭔가 많을 수도 있고요, 이게 안 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여기 파일 누르고 새 연결해도 이거 뜨고요, 아니면 요거 얘 눌러도 이거 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자, 이쪽에 새 점점점 이라고 되어 있는 얘 누를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접속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접속할 계정 정보를 하나 저장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계정을 통해 접속을 할 거고, 다른 사람이 뭔가 추가로 만들었다 그럼 다른 사람 거는 관심 갖지도 마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접속하고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름, 얘는 로컬하고 본인 이니셜 같은 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하나 만들게요. 뭐 언더바 없어도 되고요, 그냥 띄어쓰기로 해도 돼요. 좀 편하신 대로 하시고, 어쨌든 내가 이제 저장해 놓을 그 이름이니까 저는 이렇게 로컬 CJH 제 이니셜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별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여기 뭐 MySQL 있고 HTTP 있고 SSH 있고 SSL 있고 막 있는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MySQL에서 여기도 건드릴 게 따로 없어요. 우리 비밀번호 설정 안 했죠. 사용자 이름 우리 아까 루트로 쓰기로 했죠. 따로 설정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포트 이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설정한 포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될 거, 요거 하나, 이건 좀 알고 가야 돼요. 사실 이 이름이나 비밀번호 같은 건 내가 설정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해야 로그인이 될 거잖아요. 이건 뭐 따로 설명드릴 개념이 없고, 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버를 킬 때 여기서 이게 3306이면 당연히 3306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3305다 그럼 3305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영역, 얘는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다 XAMPP를 설치를 했고, 그걸 통해서 MySQL 서버를 각각 컴퓨터에서 구동을 하고요, 그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접속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나갔을 때는 본인 컴퓨터에만 있는 DB 서버를 쓸 게 아니죠. 개발용 DB 서버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DB 서버에 접속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한 개의 DB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운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에서 네이버 켰다, 네이버 켜서 막 메일 메일 보내고 메일 막 리스트 보고 해요. 그러는 과정이 내가 따로 나만의 서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우리는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우리가 직접 뭔가 아이디나 이런 걸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코드가 할 수 있게끔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건데, 그때 그런 상황일 때는 얘가 로컬호스트일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로 IP 어드레스가 사용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공위 같은 거 설정창 들어갈 때 192.168.0.1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죠, 인터넷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IP를 설정해 놓고 그 IP를 넣어줘야 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에 나가서 개발 환경을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실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세팅들을 우리는
코드, 자바 프로젝트 코드 안에 다 보관을 해요. 실제로 자바도 이 DB에 접속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것도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본인 컴퓨터에 있는 로컬에 있는 걸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해도 됩니다. 이 로컬호스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 있는 내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컬호스트의 다른 말이 이거예요. 127.0.0.1 이게 로컬호스트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컴퓨터 이 자체를 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컬 주소에 접속을 할 거야 할 때 로컬 호스트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로컬 호스트를 다른 말로 IP로 표현을 하면 127.0.0.1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모든 컴퓨터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인,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IP예요. 그래서 얘로 접속을 해도 되고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저는 로컬호스트로 바꿔놓고 이제 연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떴을 거예요. 이쪽에 보이는 얘네가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쿼리문을 입력할 편집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그 콘솔처럼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해봤던 거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show databases 했을 때 나왔던 이 목록, 여기 어때요? 둘이 똑같죠?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얘는 이제 화면 그 UI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는 UI가 있으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고 화면 안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클릭할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이 안에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얘는 클릭해서 보면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보려면 명령어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이 SQL 요그라고 하는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간편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쓸 건데 쓰기 전에 간단하게 설정할게요. 이 상단에 도구 눌러보시면 하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떴을 때 저랑 똑같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안 건드려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메시지 탭에서 경고 보기, 요거 하나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실행 결과 나오는 여기가 메시지 창인데 여기서 이제 경고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설정이에요.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선택을 하고, 글꼴 편집기 설정 처음 받으면 아마 저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코드, 이제 SQL문도 어떻게 보면 코드를 짜는 건데 그 코드는 우리 어떤 폰트가 유리하죠? D2 코딩이 유리하죠? 저도 그걸로 바꿀 겁니다. 사이즈 같은 거는 제가 그때그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하면 되고, 모든 폰트를 D2 코딩으로 바꿔줄게요.
거의 개발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2 코딩은 이 폰트가. 자, 그리고 여기 탭 크기 얘를 4로 바꾸겠습니다. 8은 너무 커요. 이거 들여쓰기 할 때 쓰는 그 칸인데 8은 너무 커서 4로 바꿔놓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세팅은 끝이 났고 몇 가지만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show data basis 아까 콘솔에서 해봤던 거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SQL 문을 실행하는 방식이 얘예요. 얘 검사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F9 떠있죠. 단축키가 F9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요 화면에서 F9를 누르면 이 결과가 잘 나오기는 해요. 이거 폰트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좀 바꾸긴 해야겠네. 너무 큰데? 됐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커서 그냥 놓고 F9 눌러도 실행은 잘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인 거냐면 여기에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집기에 하나의 쿼리문만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편집기 하나에다가 쿼리문 계속 쌓아 나갈 거예요. 근데 커서를 그냥 놓고 F9를 눌러버리면 이거 한 번에 다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블럭을 씌워놓고 블럭을 씌워요. 내가 원하는 지금 실행시키고자 하는 쿼리문에 블럭을 씌우고 F9 누르는 거, 이게 내가 쿼리를 실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세요. 한 번에 전체 실행? 뭐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도 그냥 전체 선택하고 실행시키세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지우면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얘는 물론 히스토리의 결과가 다 남아서 우리가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지웠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찾아가서 복구할 수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실제 운영 데이터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툴마다 또 사용법이 달라요. 어떤 툴은 뭐 실행할 때 F5 눌러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뭐 블럭 씌워놓고 F5를 하면 블럭이랑 상관없이 전체 실행인데 블럭 씌워놓고 컨트롤 F5를 해야 또 이 블럭만 실행해주는 것도 있고 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단축키가 다른 건 툴을 바꿨을 때 익히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애만 실행하게끔, 얘 외에 다른 애들은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여기다가 뭐 테이블 만드는 거, 테이블 지우는 거 막 다 써놓을 거예요, 쭉. 그리고 나서 나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실행을 했는데 테이블 지우는 것까지 실행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한 테이블 지워지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운영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였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애만 실행이 되게끔 블럭 씌워 놓고 F9 누르는 거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만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show databases 했을 때 그 결과가 밑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껐네. 아까 콘솔에서 봤던 애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이는 거랑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 안에서도 풀로 들어와서 여기 보여지고 있지만 똑같은 명령어 치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훨씬 편하니까 우리는 얘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해보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db 테스트.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create 어떤 뜻이에요? 만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얘는 뭔가 얘네들이랑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키워드들이에요. 이렇게 show 데이터베이시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지금 보면 create 여기 2 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2까지 치면 얘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색깔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쿼리문을 짜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키워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환경 설정에서 여기 키워드랑 펑션 우퍼케이스 들어가 있죠. 이거 대문자로 자동 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얘로 짓고 싶어요. create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얘로 짓고 싶은데 썼더니 이거 그냥 시스템 키워드로 치환됐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 못 짓잖아요. 이럴 때에는 백틱으로 엮어줍니다. 백틱은 그 키보드에 느낌표 옆에 있는 물결이에요. 물결 버튼 누르시면 이 백틱이 입력이 되는데, 얘로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내가 그냥 순수한 이 문자로 쓰고 싶어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 키워드랑 내가 하고자 하는 이름이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 키워드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실 텐데, 이런 것도 시스템 키워드고요, 이것도 시스템 키워드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컬럼명을 이런 애들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이대로는 못 넣으니까 백틱 넣어줘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검은색 걸로 바뀌니까 이건 그냥 글자거든요. 이 이름으로 쓰겠다 할 때 시스템 키워드랑 겹친다면 백틱으로 엮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걸리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죠. 이런 건 그냥 해도 돼요. 별로 상관없어요. 자, 얘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뭐라고 뜨고 1년에 적용됨,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1 석세스 보이시죠? 성공한 거예요. 하나를. 그리고 에러 없고요, 워닝 없죠?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에러의 숫자가 들어오고 워닝의 숫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여기 에러 내용이 알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겠다, 이름은 얘로 할 거야 했어요. 여기 보면 안 보이죠? 나 방금 이거 만들었는데 성공도 했다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루트 골뱅이 로컬호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F5 한번 누르시면 나타납니다.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새로 고침을 해줘야 적용이 되고요. 혹은 이거 해놓고 이거 show 데이터베이시스 명령어 치면 그냥 나와요. 여기까지 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쳐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db 테스트. 얘는 뭐 하는 애겠어요? 그쵸? 드랍, 떨어뜨리는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없애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얘도 똑같이 1 석세스 나왔고요, 이 쿼리가 잘 실행이 됐다고 하고 연결에 적용됐대요. 자, 근데 아직 남아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되고, 그냥 이거 해도 나옵니다. 이제 없어졌죠? 지금 우리가 방금 한 이 작업이 db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었다가 지운 거예요. MySQL DBMS고요.
그 DBMS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룰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가 드랍으로 지운 겁니다. 제가 옛날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원통으로 많이 그린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원통이잖아요. 얘네가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 공간이에요. 저장소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키면 우린 저장소 하나를 만든 거예요. DBMS가 없으면 DB를 다룰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쵸? 그래서 DB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다 지웠다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장소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명령어까지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러 나오는 상황도 한번 해보죠. 지금 있으니까. 자, 이미 DB 언더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이제 석세스가 아니죠. 에러의 숫자가 들어왔고요. 오류 코드가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보던 에러 판단하는 거랑 유사해요. 이 코드로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근데 대신 코드로 검색하면 광범위한 검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보면 돼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미 존재한다. 이 이름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야.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 하나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중복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고유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우고 이런 거 해봤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DB 언더바 테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클릭을 한번 해서 이게 선택이 됐는데 여기가 저랑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이쪽에서 보이는 목록들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돼요. 만약에 제가 MySQL로 골라놓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막 만들어요. 근데 나는 DB 언더바 테스트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MySQL로 골라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테이블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 거기를 잘못 선택해 놓고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해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었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그 데이터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걸 켰어요. 내 걸로 들어왔고 접속 연결했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 한번 누르면 알아서 골라져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능 제공을 해주는 툴도 있고 안 해주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u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db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난 지금부터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MySQL 골라놨다가 이 use 하게 되면 바뀌죠. 성공했다고 나오면서 바뀌고, 이것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작업을 해야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한 데에 데이터를 쌓으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는 거, 만드는 거, 삭제하는 거, 실제로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명령어까지 우리가 몇 개 알아봤는데,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드펜에 JS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그냥 전체 선택하시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SQL 로그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슬래시 별표랑 맨 아래에 있는 별표 슬래시 얘네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이사이에 쓰는 쿼리문들이 정상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네, JS에 있는 거 그냥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얘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